갭 3, 4억에 매매가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보고 계신 곳은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신공덕 레미안 2차, 공덕 현대 홈타운 2차, 양평 현대 6차, 강변 레미안, 보람의 이편한 세상, 이렇게 6개 단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단지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뭘 사야 될지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해보세요. 단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여기는 30평대가 9억 중반 정도 합니다. 여기 주소는 하안동인데 실제로는 철산 생활권이거든요. 시세도 레미안 자이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오르고, 거기가 오르면 이 단지가 따라 올라갑니다. 생활권 뿐만 아니라 시세도 철산동에 있는 단지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 단지가 2010년에 지어진 14년대 아파트인데 막상 가면은 거의 신축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부 수리만 잘 하면은 그냥 신축에 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24평 매매가가 8억이고요. 전세가가 5억으로 3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 2000년 준공의 458세대로 공덕역 역세권에 그 바로 옆에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라는 단지가 3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마포의 새로운 대장단지가 탄생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23평, 방 3개, 화장실 1개 시세는 9억 5천 정도 하는데요. 아까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30평대와 시세가 비슷하죠. 매매가는 9억 5천인데 전세가는 6억 정도 합니다. 전세가 매매가 차이는 3억 5천인데요. 3억 5천으로 마포 아파트?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가 좀 구축에 부족한 학군이지만 교통은 거의 최상이거든요. 그런 교통이라는 뚜렷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대비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주변에 좀 먹자 상권이 있어서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세 번째, 공덕 현대 홈타운 2차, 여기도 마포구고요. 도화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20평대가 9억 중반이고요. 전세는 5억 정도 합니다. 이 도화동이라는 곳 자체가 언덕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도화현대 1차, 도원 삼성, 도화 삼지구 우성, 이쪽이 다 언덕길이에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공덕역과 마포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의 특징은 인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인도가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언덕인데 길이 좀 넓고 주변에 상권도 괜찮으면 그래도 올라갈 만 하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상권도 약간 좀 침침하고 도로도 좁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면은 가장 가까운 이 도화동 이쪽 단지들이 수혜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고요. 수혜받는 곳은 오히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는 애호개역, 아현역, 이대역 이쪽입니다. 즉 신축의 대단지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무조건 절대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단지의 상품성과 주변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양평 현대 6차, 2000년식의 770세대, 여기 21평이 9억 정도 합니다. 서울에서 양평이라는 이름 약간 익숙하지 않죠? 양평이라면 펜션 많고 카페 많은 그런 경기도 양평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에도 양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상 생활권이지만 사실은 메인 당사는 아니죠. 그리고 양평 현대 주변 단지들이 자잘하게 좀 쪼개져 있어요. 선유, 초, 중이 붙어있는 건 장점인데 이 양평동의 장점은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강변 레미안 2002년 준공의 801세대, 여기도 당산 생활권이고요. 801세대로 대단지는 아니지만 거래는 활발한 편입니다. 아까 양평 현대와 강변 레미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원래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바로 당산역 초역세권인 삼성 레미안 4차를 봅니다. 그게 너무 비싸니까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고 당산 현대 5차를 보다가 이 단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강변 레미안 이 단지도 충분히 당산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대형 평형 때는 여의도와 한강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소형 평형 때는 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지의 장점을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장점을 잘 못 찾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람의 이편한 세상, 7호선 신대망역 삼거리와 신림선 보람의 병원역 중간에 있고요. 여기가 20평대가 9억 8천 정도 합니다. 좀 비싸죠. 여기의 장점은 바로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서울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7호선과 여의도를 한 번에 가는 신림선 2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주변이 다 빌라로 둘러싸여 있다는 단점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주변 상권 등등 단점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개 단지 중에 저의 선택은 바로 신공덕 레미안 2차입니다. 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주변에 비싼 단지들이 많습니다. 같이 보셨던 광명, 당산, 보라매보다 공덕역 주변의 단지들이 훨씬 비싸요. 이왕이면 비슷한 시세라면 주변에 비싼 단지들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 단지는 이 가격인데 같은 생활권인 이 단지는 되게 저렴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대장 단지들이 치고 올라가면 그 동네에 쓸 수 있는 시세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마포구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보신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왕 고를 거라면 가장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가끔씩 상급지지만 못난이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이 신공덕 레미안 2차는 못난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전세가가 가장 높다. 전세가는 실거주의 가치, 실거주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시세는 비슷한데 전세가가 높다? 그건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좀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이 이유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말고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